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방금 전에 끝마쳤습니다. 제가 연설을 본 느낌은 완전히 그 미국 대통령들의 인기 있는 대통령들의 국정연설할 때의 미국 의원들의 좋은 반응이었고 락스타와 같은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설이 끝난 지 몇 분이 지났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와서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밀려서 의사당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연설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30년 만에 한국에 임시 배치됩니다. 한국에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해서 핵을 멀리하려는 국방정책을 일부 변경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은 아이리쉬 시와 고추장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가 주제였습니다. 1, 4분기 미국 경제는 1년 전에 비해 1.1%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슬로우다운입니다. 공화당 하원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등을 없애는 채무상한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국에 주는 선물이냐고 반발합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이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해당됩니다. 몬타나주 공화당이 성전환한 의원의 이번 회기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민주당인 조이 제프리 하원 의원입니다. 디즈니사가 플로리다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주정부가 디즈니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벌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빠진 그 시간대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내려갔습니다. 팍스 사주는 그동안 가려졌던 칼슨의 텍스트에서 그가 회사보다 자신이 더 가치가 있다는 등 생각을 하는 게 확실해진 뒤에 해고했고 터커 칼슨은 곧 다시 만나자고 팬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91세가 됐어도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드디어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오레곤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해 오신 분인데 온라인 기금 모금으로 8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읽은 시간이 제법 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전에 모닝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들어보셨습니다. 모닝뉴스에선 여러분들께서 YTN의 라이브로 들어보셨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30분이 넘었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8시였는데 8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저는 오피스에서 뉴스를 준비하면서 시스펜으로 중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그 카메라 자체도 그 의회 그 시스펜의 카메라로 그대로 맞춰진 그것으로 봤는데 앞서 헤드라인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연설 자체에서 뭐 대단한 새로운 것을 얘기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연설의 목적은 목적 이상으로 완성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 같은 상하 합동 연설을 뭐 미국의 정치인들이 하거나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와서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본 가장 최근의 몇 년의 외국 지도자의 연설 가운데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받은 연설이 없습니다.
그건 연설 내용이라든가 연설을 발표하는 딜리버리 스타일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훌륭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검찰을 오래 해서 태도가 거만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원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인을 계속 해주고 또 일일이 악수하고 하느라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태도 같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연습도 한 것 같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겸손하지만 좀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미국에서도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먼저 미리 시스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중계되기 전부터 상하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뒤에 그대로 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지도자들이 와서 연설을 할 때는 의원들이 직접 의사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 사람들을 좀 보인다던가 하고 이제서야 시스펜도 중계를 끝났습니다. 시스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당 문을 홀을 상하 합동 연설장의 홀을 나가는 그 순간 지금 완전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태프들을 보내거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연설을 하는 것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적한 것처럼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 지금까지 6번째인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은 못 봤지만 그 뒤는 전부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꽉 찬 적도 없었고 그리고 스태프들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나온 것도 없었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8시 때 이미 연설을 다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 의장과 부통령과 하원 의장, 상원은 의장이 아니라 상원의 그렇죠. 그렇게 상원 의장격이라고 봐도 되고 하원 의장이 같이 앉아 있는 적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오늘 같이 앉아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많이 나가줘라. 많이 나가서 자리도 채우고 반응도 아주 좋게 해줘라 하는 그 지도부의 어떠한 지시라고 할까요? 한미 동맹이 70년에 대해서 미국에 왜 한국이 중요하고 한국이 미국에 왜 가치가 있는가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한국 측에서나 미국 측에서도 어제 국빈 만찬에서도 대단하게 대접을 할 수 있는 한 다 대접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많은 의원들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올 때부터 계속 박수를 친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수를 너무 많이 쳐서 연설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이렇게 좀 지휘봉 같은 것을 두드리고 했었는데 우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소개만 했는데도 박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제 하원 의장은 지금 케빈 맥카티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소개를 하면서 양쪽에 미국의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러 들어올 때처럼 그 복도의 양측에 쭉 의원들이 있어서 그 의원들이 악수를 청하고 또 어떤 경우는 소개를 하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짧은 대화들을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스몰톡 같은 것도 하고 간단한 인사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하고도 계속 박수가 끝나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언제 끝나는가 이대로 백그라운드로 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그리고 연설을 끝나고 나서도 직접 찾아가서 거리가 멀었는데도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 알려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표를 같이 줘서 아주 골치 아파하는
때로는 그런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주당에서 아주 유명한 코리 부커 연방 상원 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예비 선거에도 나갔었고요. 대선 그런 의원들은 직접 찾아가서 또 인사를 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박수가 끝나질 않아서 연설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머치 박수였어요. 정말 투머치 박수. CNN도 지금 이제 저는 C스팬을 받고 CNN도 지금 얘기를 잠깐 해주는데 네 여러 가지 어제 이제 국제 국빈 만찬도 보여주고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물론 뭐 국빈 만찬이라든가 이런 70년 동맹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것은 대단한 아주 진지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소프트 파워는 충분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박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저도 진도가 안 나가네요. 네,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박수가 계속 쳐졌고 그리고는 이제 중간중간 영킴 의원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도 하지만 영킴 의원도 보이고 계속이에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단에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저는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양쪽에서 완전히 일어서서 이렇게 오래 기립박수를 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인기가 있었을 때 최고조였었을 때도 이런 때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도부에서 조금 멈춰야지 안 되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아마 잘 대접해라라는 그런 그 지시와 협조 당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너무나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제가 오늘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하기 전 후로 완전히 그 미국 현지에서 직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어는 내용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아무리 연습을 했다고 해도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았고 영어 발음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숨진 사람의 따님인가요? 손주겠죠? 손녀겠죠? 손녀를 소개하고 이 장면 자체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First Lady 박스에 이제 중요한 그 의제와 관련해서 초대 손님을 모시잖아요. 그렇게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 그 사람을 초대를 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말 할 때도 충분히 그 소화가 돼서 그냥 미국 사람이 미국말 하듯이 그것이 굉장히 전달력이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어 연설로 미국 의원들의 박수를 끊지 않게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그 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의원들에게 이것도 누가 썼는지 아주 그 잘 뭐라고 할까요? 좀 영리한 문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아주 적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기 나와서 나에게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미국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한미 그 70주년 그에 따른 결의안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은 위협 같은 것이 있는데 언제나 미국은 우리의 자유,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일해줬고 그렇게 일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언급됐는데요. 폐허에서 지금 10대 강대국이 된 이 한국이 있기까지는 미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좀 한국이 조금 아래인 것 같잖아요. 중간에 딱 연설을 하면서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도와주고 있는가. 삼성, 현대, 텍사스, 뭐 조지아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결코 거만하지 않게 겸손하지만 동등하게 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일을 한 거. 올바른 자유를 방어했다. 민주주의를 방어했다. 물론 대가가 있었지만 미국도 그 같은 대가를 치렀지만 그렇게 했다 하면서 뭐 메가더 장군 이름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자유무역 그 이후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교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심각한 얘기는 이제 뒤로 갑니다. 뭐 장진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러니까는 또 미국은 자신들이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박수를 끊임없이 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땡큐 하기도 하고 미국 군인이 한국을 위해서 노블한 희생을 했다. 정말 노블한 희생을 했다라면서 손녀군요. 미스 웨버도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뭐 would you stand up please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때보다 강한 이러한 것들이 그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도 연관이 돼서 번영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 하면서 경제적인 그 10위까지 올라갈 때 서울은 지금 가장 아주 그냥 활발한 그런 도시가 됐고 부산도 그 같은 그 난민 피난민들이 많았던 곳에서 얼마나 대단한 항구가 세계적으로 됐는가 이민자 얘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얘기도 했고 그 자리에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앤디 김 의원 이름 말하는 것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의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 의원까지 영킴 그리고 그 미셸 스틸 박 의원 이렇게 3명 의원만 얘기하고 앤디 김 의원은 약간 본인 이름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니까 좀 뻘쭘한 약간 잠깐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니 뭐니 이런 것도 상관없다. 이민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기생충 미나리는 오스카상을 받고 이게 항상 대비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도 탑건 좋아한다.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뭐 그런 것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는 또 너무나 유명하지 않느냐. BTS 얘기도 하고 뭐 잘 한국 문화 모르시는 분도 BTS라든가 블랙핑크는 아시지 않을 것인가. BTS가 백악관엔 나보다 먼저 갔지만 의외는 내가 BTS를 이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얘기 또 한번 하고요. 한국에 대한 인식 또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지금 최고조인가 하는 얘기도 하면서 시리어스한 문제 나중에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라고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그랬는지는 우크라이나에 그 같은 침공 당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미국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박수를 많이 그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70주년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만 받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연설 자체는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삼성과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 반도체, 다른 제품들을 미국에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삼성이 텍사스에서 아주 돈 많이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안 치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스틴 텍사스의 얘기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자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정치인들 이렇게 일어서서 다시 한번 박수를 받게 하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대에 관한 얘기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박수가 끝나지 않아서 이럴 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Take Bryan County, Georgia. 네, 미국이 이제 넓은 땅덩어리지만 미국이 이제 전당대회 할 때도 항상 보이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의사당은 많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의 지역을 얘기하면 이렇게 좋아합니다. 지역 이름만 나와도. 그래서 현대가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게 결국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 의원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 도움만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한 얘기고요. 이민자에 관해서도 말했습니다. 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cane plantation in Hawaii. Since then, 하와이 사탕수수 Korean 밭으로 Americans 처음 이민을 have 받지만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지금은 American 많은 society. 부분에서 미국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에도 이민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그 뒤에 이제 한인 연방 의원들을 소개를 합니다.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앤킴은 Steele, 앤킴 했네요. 앤드킴 했네요.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네, 그러면서 이게 당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앤디킴 얘기를 했네요. 앞에 말씀드린 거 정정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영킴하고 미셸 스틸 박을 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앤 어나더 킴 이렇게 혼자 상상을 했던 겁니다. 영킴 그다음에 앤디 킴 하니까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다시 미셸 스틸 박 공화당 의원, 마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 공화민주 이렇게 부른 거군요.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큰 중요한 일을 할 때 국가가 잘 되면 이런 일들이 있죠. 아마 그 의회 의원들 가운데서 오늘로 인해서 이 4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제의 그 워싱턴 선언인데요. 워싱턴 선언과 또 국빈 만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미국의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뉴스가 많은데 큰일 났네요. 참 힘드네요. 뉴스 진행하기 오늘 같은 날. 네,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상하게 맨 마지막 CM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CM은 잠시 뒤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들으신 광고 가운데서 박찬호 선수가 나왔는데요. 어제 박찬호 선수 부부도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에 초대가 됐더군요. 뭐 이 스노우보딩하는 클로이 킴도 있었고,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그 연세대학교 다니죠. 있었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어제 그 초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부터 말씀드릴까요? 가벼운 얘기부터. 오늘 뉴욕타임스가 아이리쉬 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리쉬 이 계통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리쉬 속담에 좋은 친구를 참 얻기는 어렵지만 좋은 친구를 얻으면은 그 네잎 클로바인 것처럼 그런 행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아이리쉬 시인 얘기도 했고, 그래서 시와 고추장, 말씀드린 대로 에드워드 리라는 엄마가 한국계인 그런 그 셰프가 초대된 거죠. 늘 그 백악관에 상주하는 셰프가 아니라 이번에 특히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을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으니까 크랩 케이크에 그 소스 자체를 고추장 소스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코리안 에드워드 리 그 셰프를 게스트 셰프로 초대를 했었던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메리칸 파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요 다 그러니까 준비된 서프라이즈죠. 왜냐하면 던 맥클린이 그 자리에 가진 못했지만 던 맥클린이 long time ago 그 Starry Starry Night 빈센트 부른 사인까지 한 기타까지 선물을 했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마지막에는 아무튼 그 아메리칸 파이를
대통령이 불렀고 maybe 어제 거기도 한 200명 정도 갔었을 텐데 그곳에 참석한 사람이 또 오늘 이 의사당에도 참석했으니까 어젯밤에 친숙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반응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빈 만찬에도 당연히 이 4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도 다 초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밋 romney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의원도 갔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의 그 얘기는 정말 서로 잘해주려고 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워싱턴 선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기후변화라든가 사이버 뭐 협력이라든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살짝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얘기하려고 하면 아니요. 막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핵 얘기에 핵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도 그 한국과 협의를 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겁니다. 핵무기를 쓴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핵 단추를 누르는 사람도 여전히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국이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에는 핵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었거든요. 오바마 시대부터 핵 문제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뒤로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래식 무엇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개선하자 했는데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도청 문제, 미국을 어떻게 믿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떠본 거죠. 1월 달에 한국의 핵무장 이런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그냥 말만으로 우리만 믿으세요. 우리 우산으로 다 비 오면 씌워드릴게요.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정도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핵단추를 미국이 줄 수가 없죠. 미국의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으로는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담았다 하는 것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확장 억제, 핵 확장 억제에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 거고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해서 nuclear consultative group 컨설팅 할 때 이것도 뭐 누구는 나토보다 뭐 이게 뭐 낮으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나토는 워낙에 많은 나라들끼리 군사적인 목적으로 딱 만든 그 기구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한미 동맹 70년을 하면서 북한만을 포커스를 두고 한국과 미국 1대1 국가끼리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이 나간 것이다. 또 하나는 핵무기를 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20기를 담은 해군의 최대 규모의 핵 잠수함 USS 마린이 한국에 이제 곧 보내집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동도 뭐 자유롭고 이건 미국의 얘기예요. 가능하면 미국은 핵을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핵 자체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긴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자체가 핵을 피해보는 건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영구히 두지는 않지만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겠다. 정규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폭격기를 한국이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받은 게 없다라는 보도는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러나 한국의 여론을 생각할 때 한국이 지금 중국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나라인데 뭔가를 잠재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분도 좋게 막 파티도 좋게 해주고 의회에 가서 연설하면 역대 어느 한국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을 때보다 자리도 꽉 메우고 막 박수도 많이 쳐주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미국도 성의 표시는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 전문가들 오히려 핵무기를 싫어하는 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뭐 데릭 존슨 같은 사람은 위험하다. 잠시라도 그렇게 뭐 핵을 실은 잠수함을 가져다 두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고 로버트 아이혼 씨 전에 국무부에서 이 관련 일을 했고 요즘 많이 전해드립니다. 군축 담당 이제 특별 보좌관이었었죠.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분명히 배려를 한 거다.
한국 국민에게 미국을 믿어주세요. 뭐 도청 사건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스캇 스나이더도 엊그제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미국의 그 외교협회의 뭐 한국 담당 최고 책임자 10년이나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만나고 공동 성명하면은 탁 또 뭐 외교 이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기후 변화 뭐 우크라이나 조금씩 뭐가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경제도 물론이고 우주까지 사이버까지 깨끗한 에너지까지 분야도 많고 굉장히 그 관계 자체도 발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바뀌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선언이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이기 때문에 핵 버튼을 한국 사람들이 누를 수 있을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미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정도까지만 지금 해준 거고요. 한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예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게 좋지. 그게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맥스 부트 컬럼니스트가 한 그런 얘기. 이번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미국이 한국에 해주는 대신 한국이 핵무장 안 하겠다. 핵 확산 방지 조약에도 그대로 있으면서 일하겠다. 근데 핵 확산 방지 조약 같은 건요. 그냥 유엔에 통보만 하면은 탈퇴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2013년도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분위기는 좋았고 이번에 한국의 지금 보도를 보면은 뭐 해외 순방이 됐어도 지지율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의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지도 높아졌고요. 몰랐던 사람도 아메리칸 파이 때문에 다 알게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걱정을 어저께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뭐 워낙에 노래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카펠라로 시작을 해서 갑자기 하는 거라 그랬는데 무슨 반주도 다 하던데 조금씩이요. 갑자기입니까? 그 플랜드된 그런 서프라이즈죠. 노래를 워낙에 잘하니까 막 와우 진정으로 막 기립박수 벌써 한번 목소리 나오니까 기립박수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한국에서 또 엄청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미국 보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이 지금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던 본인의 본심에서 우러나왔던 많은 분들께서 시스펜으로 돌려보셔도 되고 한국 매체에도 다 지금 나와 있겠네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미국의 정치인들이 당을 초월을 해서 전부 완전히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예우를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국가를 앞세우기 때문에 당보다 진영보다 국가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어제 그 long time ago 그 music died 여기까지만 불렀으면 뭐 남의 나라 가서 막 또 뭐 노래나 부르고 뭐 이랬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묵직하고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연설을 해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다행이라고요. 미국 정치인들 보면 정말 어제 케빈 맥카티도 어제도 싸웠거든요. 어떻게 싸웠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지금 매년 올리는 그 있잖아요. 그 채무 상한선을 올리는데 1조 5천억 달러 아니면 2024년 3월 말까지 인상하게 주겠다. 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거기에 의료, 교육, 과학, 노동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슨 깨끗한 에너지라든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실은 초당적으로 물론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 되기 전이었지만 초당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법안에 따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겠다고 없애버려야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선 케빈 맥카티도 열심히 박수치고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 뭐 연설하는데 반응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는 역시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이고 당보다는 국가가 우선인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 부분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채무 상한선은 어제 하원에서는 217대 215 간신히 통과됐네요. 그러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체면은 살렸는데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체면 살리고 케빈 메카시가 한 얘기가 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뭐 다시 또 얼굴 보고 대통령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슈별로 사안별로 그만큼 이제 성숙한 정치인들인 거죠. 해서 나는 이제 하원에서 할 일을 다 했다 하니까 바로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상원의 민주당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가 뭐라고 봤냐면요. 우리도 할 일 다 했어. 하원에선 통과시켰지만 상원에 오자마자 죽여버렸거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통과될 건 아니면서 그렇게 미리 딱 더 상대방 아주 막 약오르게 그렇게 딱 해놓고 더군다나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깨끗한 에너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위에 둔다는 거, 민주당이 제일 위에 둔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죠. 메카티가 조금 양보하고 백악관이 양보하고 서로 공화 민주 백악관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채무 상한선을 올리겠죠. 안 올리면은 그거 안 올려서 정부 문 닫으면 국민이 싫어하는데 유권자 눈치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중국에 선물 주고 있네. 그러면 그런 산업에 다 그렇게 뭔가 인센티브 주고 동맹도 때로는 막 화내고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막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우리 자동차들은 당장 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서 혜택 못 보게 하고 미국 뭐 업체만 혜택 보고 말이야. 이렇게 동맹국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걸 하는 건데 중국만 좋아하게 생겼고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협의하겠죠. 네. 그리고 또 어제 또 다른 것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13살 미만 어린이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또 13살 이상부터 18살까지는 부모가 조금 허락을 해야지 되고 이게 전부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스냅챗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세상이 어린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한다 하는 뜻에서 이건 이제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부가 주최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이것을 진행을 하려면 필요할 것 같고 이 13살 이 정도 어린이면은 12살 11살 R등급 영화 보기에도 너무 어리고 소셜미디어에 노출되기도 너무 어리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건데 테크놀로지 그 보호그룹은 이거는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권리 침해다 하면서 어제 상당히 반대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추세인데 몬타나주의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을 제명은 아니고요. 이번 회기까지는 나오지 못하도록 집에서 투표만 해. 장거리로. 얼마 전에 테네시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지 된다 하는 민주당 의원 2명을 제명시키고 나서 이번엔 제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치를 당한 주이 제퍼 하원 의원이 테네시주 때문에 사람들이 그 또 비난할까봐 비난받기 싫어서 그냥 활동 정지만 시켰네라고 얘기하는데 왜 활동 정지를 시켰는가? 이 의원이 성전환을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몬타나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주이고 요즘 미국에서 지금 12번째예요. 올 들어서. 어린이들의 어떤 그 성 치료를 받게 한다던가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미성년자를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고 하는데 이 의원은 성전환한 의원이고 또 친구 가운데서 그런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살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4월 달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주에서 금지하면 안 돼. 그렇게 금지란 의원들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야. 이렇게 조금 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사과하라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의원직을 일단 정직하겠다고 했는데 이 의원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지역의 지역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뽑아줬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뭐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5월 말에 이번 세션이 끝나거든요. 5월 말까지는 리모트로 투표만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추세죠. 여러 가지 이제 성전환 학생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중요한 의료 조직이요. 미국 소아과 협회라든가 이런 곳은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으로 태어나서 본인이 아주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모도 허락을 하고 나는 뭐 성전환을 해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던가 하는 어려운 결심을 한 그런 청소년에게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이건 정말 환자와 의사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가요. 이제 조금 어제도 비슷한 이슈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쿨다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가 오늘 아침 발표한 것 보니까 1, 4분기 경제가 1년 전에 비해서 1.1% 성장했답니다. 성장은 성장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 조금씩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은 또 2%였는데 자꾸만 볼펜을 주니까 그러네요. 1.1%고 이게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상이 어떤 효과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3분기에 국내 총생산 지난해에 그게 이제 3.2%였거든요. 지난해.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2.6%였는데 지금 올해 1, 4분기에 1.1%인 겁니다. 1월 달에 좋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하더니 이게 3월 달에 많이 내려갔고 그 3월 중순에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그렇게 됐는데 그 영향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점점 지난해 중반기 이후에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가 인벤토리 투자를 좀 줄이고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장비 같은 투자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는요. 자동차 그리고 외식 이런 쪽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조금 쓰고는 있답니다. 그래도 경제 전문가들은 앞날을 우려해서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어제 또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에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살려줬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게 또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식 엄청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럼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27일,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회의를 열어서 이자율 인상 여부를 얘기를 하는데 0.25%야 아니면 안 올릴까? 아직까지는 0.25% 올리는 것. 그리고 그게 아마 올해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레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매드포드의 윈코라는 스토어의 계산대에서 이제 오늘 이번 주까지는 하시겠네요. 91세 되신 한 분이 정말 수십 년을 투잡을 뛰면서 일을 하셨답니다. 지금 계산대에서 일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늘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은퇴하실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매달 약값 내야죠. 빌, 그것도 이제 캠핑 트레일러에 살고 계시는데 그로서리 하셔야죠. 해서 인생에 대한 마지막은 내가 말이야 가족과 뭐 자녀와 뭐 손주들과 증손주들과 같이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손녀딸이 그 고펀드미 캠페인을 했어요. 했더니 8만 달러 넘게 목표가 4만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이분이 얘기하시길래 난 사람들이 그렇게 관대한지 상상을 못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 스토어에서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디즈니사가 플로리다 주지사를 고소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큰 기업이 주 정부를 고소도 하는구나 하는 정도가 이제 새로운 뉴스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에 앞서가는 대선 주자로서 문화 전쟁에 그야말로 기수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직원들이 막 불만하고 소비자가 불만하니까 뭐 좀 주지사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떤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에 벌어주는 돈도 있고 하니까 줬었던 특혜 같은 것을 다 빼앗았죠. 이게 디즈니가 어제 고소했는데 7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인데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매년 뭐 일자리가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에 굉장히 많은 뭐 7만 몇천 명인가요? 7만 5천 명
관광객은 얼마나 많겠어요. 5만 명 이상 된다고 하고 세금도 12억 달러 이상 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는 박스에 터커 칼슨 스타가 이제 해고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일하던 여성인데 부커니까 아마 섭외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여성 혐오적인 발언, 그 적대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그 고소 과정에서 터커 칼슨이 여러 가지 그 텍스트 한 것을 나중에야 뭐 재판 하루 전인가 또 그 CEO들도 봤는데 터커 칼슨이 마치 회사보다 네트워크보다 내가 훨씬 중요하다고 마치 자신은 자신의 섬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했다던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여성이 고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스마트 매트라는 고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팍스가 루퍼트 머덕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 터커 칼슨을. 터커 칼슨은 see you so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터커 칼슨이 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터커 칼슨이 see you soon 어떤 형태로든 방송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며칠 가만히 늘 일하던 곳에서 떠나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저 많은 말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그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인데 정말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요즘에 가끔 미국 것도 그렇지만 한국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양당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있으면 알 것을 왜 저걸 저렇게 소설을 쓰면서 추정을 하는가? 그것도 원래부터 딱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막 토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지 된다는 건데 진실이 이겨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에서 터커 칼슨을 잃어버린 것은 큰 손실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의 그 보수 스타성이 인종차별적인 언사, 여성 비하, 이민자 비하 그런 것 때문에 얻어진 건데도 여성, 소수인종, 이민자가 터커 칼슨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 안 되죠. 강희신이었습니다.